로또가 쏟아진다. 3기 신도시 지금 어디에 생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쇼킹부동산에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30만원 추가 공급 내용 중에서 자, 이 30만원 1차적으로 이제 35,000호는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에 1만호, 그리고 경기도에 한 17,000호, 그리고 인천에 7,800호였는데, 자, 여기서 성동구치소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자, 그런데 자, 이것 이외에 이제 나머지 26만 5천 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6만 5천 호는 기존에 있던 유유부지, 군유유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중소규모의 택지, 함부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노는 땅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겠다, 신규 택지 지정 안 하고.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는데 참 파격적인 안이 나왔죠. 자,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4개에서 5개를 조성해서, 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 평, 그리고 과연 교통망 계획 연계, 이 세 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1기 신도시 5군데 사이에 위치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통해서 예상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쇼킹부동산에 찾아봤더니 정말 이 100만 평의 1기 신도시 사이에 들어갈 만한 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희가 한번 찾아본 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단순 정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분당과 일산이 있고요. 그리고 평촌, 중동, 3번 이렇게 5개 신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주택이 급격히 부족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 택지 공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입주를 했던 이제 90년대 초반 보면은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주변에서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전학 가는 친구들 많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5개 공급이 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2기 신도시. 자, 2기 신도시 위례와 판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서울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지정을 했습니다. 1기 신도시보다 훨씬 멀리 지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요, 미분양도 많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집 사놓으시다가 손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지정할 거면은 서울의 인구 분산 효과, 서울 집값 잡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이 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한 3기 신도시 후보, 지금 언론에서 나온 부분은 이제 5군데 지역입니다. 자, 첫 번째가 고양시고요, 두 번째가 광명시, 세 번째가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입니다. 자, 이렇게 5개 지역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우면서 100만 평의 규모를 채울 거. 자, 100만 평 규모면은 일단은 보면은 적어도 한 3번 신도시 정도 규모가 나오는데, 그 정도 규모로 들어갈 땅이 지금 많이 남아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잖아요. 물론 그린벨트는 강남 지역에 많이 많다고 하지만은 생각보다 산악지역 빼면은 그렇게 땅 지을 땅이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가 단순히 지도를 보면서 단순 계산한 것이므로, 이 강의를 보고 전재산 투기했다가 재산 날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용될 지역에 토지 함부로 매입하지 마세요. 나중에 수용 단가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흔한 잘못된 투자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양시 쪽에 좀 많아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고양시 쪽하고 하남시 지역에 지정할 만한 지역이 좀 많다. 이거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냐? 대곡 역세권 지역입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가 GTX 노선이 생기는 곳이에요. 자, GTX 킨텍스역 이후에 대곡역이 있는데, 대곡역 굉장히 생뚱맞은 지역입니다. 왜냐? 주변에 허허벌판이에요. 논밭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대곡 역세권 이제 뭐 복합 환승센터라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단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좀 규모를 키우지 않을까. 자, 이 규모가 지금 54만 평 정도라고 지금 지도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좀 100만 평 이상 규모로 확대해서, 자, GTX 노선이 생기면요, 도심권역하고 강남권역 금방금방 가니까 아무래도 여기 집 만들어 놓으면은 별도로 지하철 놓지 않아도 알아서
주거와 교통을 해결하는 이제 좋은 지역이 될 거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대공역세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대공역세권 이제 개발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지정될 확률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고양시 장항동 주변이에요. 자, 이 지역도 이미 어느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이제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냐 보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다 뭐 논밭도 좀 있고 공장들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 대부분 뭐 주택은 거의 없고 자, 이 지역 지금 보면 점점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자, 이 허허벌판을 왜 그동안 놔뒀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택지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다는 조건 때문에 여기는 약간 좀 후보 순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자,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키텍스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GTX A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어느 정도 직장인 수요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규 택지 개발지구 지정하는 거 호수공원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양시 후보 한 군데 떠 있어요. 자, 어느 지역이냐? 이제 화전역이라고 자, 이쪽 지역에 항공대 주변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이제 지금 한참 분양 다 끝나고 아파트 열심히 짓고 있는 고양 향동 지구하고요. 건설사 분양이 끝난 고양 덕은 지구 뒤편 지역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높은 산 없이 어느 정도 이제 토지를 대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제 토지가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긴 고양시보다는 이제 상암동 지역으로 더 가깝게 위치를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지하철은 없겠지만은 향동지구나 덕은 도시개발지구는 합쳐서 제가 볼 때 뭐 경전철 하나 정도는 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고양시 지역 3개 지역 가능한 지역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3호선 라인으로 보면은 이제 너무 도심화가 완료돼서 이렇게 대규모로 지을 만한 데가 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3개 지역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지역 보면 아무래도 대공 역세권 따로 지하철 놓지 않아도 기존 계획 아래에서 이제 진행되는 곳이고요. 뭐 그렇게 뭐 수용하는 것도 논밭 위주로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지역입니다. 자,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성공이 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가능하다 이거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남시 지역 볼게요. 자, 하남시 지역은 4차 보금자리 지구가 취소됐던 간북지구가 다시 재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원래 규모가 이제 80만 평 규모의 주택 공급이 2만 호였어요. 자, 여기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비어 있죠. 허허벌판으로 비어 있는 땅 이제 제가 보기엔 수용해서 한 100만 평 규모로 규모 키워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지 않을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간북지구는 아마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3기 신도시 확정으로 아마 믿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2010년에 지정됐다가 취소는 2015년에 취소됐어요. 그 이유는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민간 분양 뭐 밀어주기 위해서 집값 띄워주려고 이제 뭐 하도 노력을 많이 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반대했던 주민들의 여론도 좀 많이 들으셨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취소됐지만은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밀지구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겨울에 공공분양 2건이 있으니까 무주택자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강북보금자리가 지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마천역에서 아마 조금 연장해주는 안도 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가능하다고 이제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남시 두 번째 후보 지역 볼게요. 자, 5호선 이제 풍산역 주변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5호선 연장 호선이 풍산역 이마트 하남점 주변인데 자, 이쪽 뒤쪽으로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지역을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일단 이렇게 빈 땅을 냅둘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식으로도 한번 개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호선 풍산역 주변 지역 있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지역 보겠습니다.
자, 5호선 검단산역 주변 지역이에요. 자, 하남시가 은근 산이 많은데, 자, 산 없는 지역 찾아서 보니까 그래도 꽤 빈 땅이 있더라. 근데 이게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일단 5호선 이제 검단산역 주변 지역에 위치해서 따로 지하철 공사 안 해줘도 되고요. 택지 모양이 그렇게 이쁘진 않고 규모도 크지는 않지만은 기존 도심화된 지역 주변에서 이제 생활의 편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부고속도로가 좀 있는 부분 이것까지 조금 침범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충분한 규모가 나올 것 같다. 자, 하남시에서 이렇게 3개 지역 점찍어 보는데, 자,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지역은 누가 봐도 간북지구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존에 예정된 거 다시 진행하면은 뭐 100만 평 충분히 채우고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집값 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제가 볼 땐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지역 어디서 보냐? 이제 과천시 지역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쪽을 한번 찾아보다가 산 없고 빈 땅 많은 지역 찾아봤더니 레츠런 파크 주변 지역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선바이역 주변 지역이 좀 많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걸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여기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뭐 판교도 경부고속도 사이로 주고 뭐 양옆으로 이제 개발이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면은 이제 선바이역이 있기 때문에 4호선 선바이역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지하철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 다 수용해서 아파트 뚝딱뚝딱뚝딱 지으면 됩니다. 자, 굉장히 이제 편리한 지역이죠. 아까 GTX A 노선이 있는 대곡역과 맞먹을 정도로 이제 뭐 수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과천시는 언론에서도 이 지역은 개발이 이제 아무래도 예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천 재건축 아파트는 단지 이제 그 소유주분들이 막 강하게 반발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발한다고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다음에 이제 광명시 지역 보겠습니다. 자, 광명시 지역은 이제 3차 보금자리 지구였던 광명시흥 지구가 이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가 굉장히 커서 여기 제가 알기로는 분당 신도시 규모급이었어요. 자, 3차 보금자리 지구 지정됐다가 2015년에 여기 취소가 됐습니다. 자, 보면 굉장히 규모 크죠. 자, 이 정도 규모면 뭐 과천 기존 집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개발 진행되면은요, 물론 이걸 다 안 하더라도 일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만 평 충분히 채웁니다. 자, 그래서 광명 지역이 지금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광명 전체가 거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전체가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자, 이거 한번 지정되면은 반대하실 분들 많긴 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5개 지역 중에서 4개 지역 보여드렸는데, 성남은 왜 안 보여주시나요? 성남은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100만 평으로 들어갈 만한 토지가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나마 본다면 이제 복정역에서 약간 이제 세곡 쪽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자동차 면허학원 있는 쪽, 그쪽 하기도 100만 평은 안 나올 것 같고, 성남시 지역이 생각보다 산이 많고 산 없는 지역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부분이 있고, 또 성남공항 빼고 생각하자니 뭐 또 갈 곳도 없고, 자, 그래서 성남 지역은 제가 좀 예상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개 지역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아파트 지을 땅 많죠. 예, 많긴 많아요. 결국에는 이제 지을 땅이 많은데 결국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언제 지정이 되느냐, 보통 확장기, 아이고야 집값 때문에 죽겠다고 여론이 안 좋을 때 정부에서 부랴부랴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지정한 게 집값을 바로 떨어뜨릴까요? 지금 저기 뭐 광명이나 뭐 고양이나 뭐 과천이나 좋은 자리 다 지정한다고 집값 바로 떨어질까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기 또 이제 행정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또 수용하고 수용 단가 낮다고 또 난리 칠 거고 주변 주민들 반발할 거고 그건 또 설명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 수용하고 건설사 분양하고 건설사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빨라야 6년에서 7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집 산다? 집에 들어가는 이제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산다? 10년 정도 잡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10년 정도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공공분양 증가는 이제 투자, 내 집만은 실수요자에 대한 이제
그 시장 참여를 조금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과열을 조금 줄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언제 효과를 발휘하냐? 수축기에 효과를 발휘해요. 자, 그래서 수축기의 특징 보면요. 서울권 입주 물량이 증가하잖아요. 자,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거래 감소도 되고 분양도 축소가 됩니다. 자, 여기에 신규 택지 지주구 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지정한 것들이 자, 후퇴기에 열심히 수용해서 수축기에 분양을 하는데 이 수축기에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주변 지역 자, 과천 지역 분양할 때 얼마에 분양하겠습니까? 뭐 4억, 5억, 6억 이 정도 선에서 5억 전후로 분양하겠죠. 그러면은 과천 재건축 아파트 하는 거 지금 10억에서 12억 하는데 그 지역 집값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분양 확장기에 진행하는 공공분양은 수축기에 더 큰 하락을 불러오더라. 자, 이때 뭐 시기 보면은 뭐 소형평수 강세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축기에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확장기에는 일단 투자 심리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 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지점, 뭐 거기가 다 된다는 게 아닌데 생각보다 땅이 많지는 않더라. 그렇다고 이 정보 맹신해가지고 그 지역 부동산 사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용되는데 수용 단가가 더 낮을 수도 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공유가 여러분들의